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41년 만에 온 기회, 이 가격에 사야 2배 소익 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을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 이슈 일정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화가 생길지를, 기대감이 생길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워낙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외국인 헤지 펀드 자금들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참 전 세계 시장 전망이라든가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 전략.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태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제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이 움직일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영상 이외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영상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핵심 기준들만 여러분들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거나 새롭게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의 지표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 속도 조절이 되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저점 대비해서 10월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11월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머릿속에 남아 두셔야 되는 것은 일단 11월달까지는 대단히 큰 폭락까지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밀려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12월달 넘어서 내년도쯤에는 금리 인하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금리가 인하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도 뭐 1분기, 2분기쯤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경제 상태를 감안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마지막에 눌림목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과거에 2000년도 당시에 나왔던 IT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나왔던 지금 현재 금융 위기 사태 때 벌어졌던 타이밍과 굉장히 비슷하게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한 번 더 흔들리고 저점을 잡아나가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빠르면 2월 정도 되겠죠. 한 3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가장 중심 지역은 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3월입니다. 3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한 번 더 마지막 하락을 보이고 그 저점 타이밍에서 가장 좋은 매수를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곧 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시장 경제를 중심에서 봤을 때는 내년 3월 달이 삼성전자를 풀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업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생산 회사인데요. 20%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를 줄인다는 거죠. 원래는 100개를 생산했다면 20개를 줄여서 80개 정도만 생산한다는 겁니다. 왜? 안 팔리니까. 파랗게 질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미국 마이크 테론 테크놀로지가 내년에 공급을 20% 줄이고 설비 투자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6% 넘게 급락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줄줄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최근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3분기 세계 D램 수출 28.9% 감소, 1위 삼성전자 33.5% 급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실적 손실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무엇을 믿고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물론 자연적인 감산 현상은 이뤄질 겁니다. 뭐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가 추가적으로 중국에 공급되지 않으면 중국 공장들에서 생산량이 좀 감소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는다. 미국의 3위 기업이 20% 감산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왜 감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좀씩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주력 상품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주력 상품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믿고 이런 감산을 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삼성의 최근 행보를 통해서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행보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재밌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요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CES 이거 2023년 1월 달에 열립니다. 1월 달에 열리는 2023년도 세계 가장 최고의 가장 큰 박람회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고요. 36개의 혁신상을 차지했고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혁신상도 혁신상이겠지만 가장 최고점을 받은 최고 혁신상을 받은 부분은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2개 정도를 받고 반도체에서 1개를 각각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최고의 혁신상은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좀 의문이 듭니다. 왜 반도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왜 하필 기술력적인 부분을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왔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의 좀 진심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실제 이런 디스플레이를 응용한 게임 산업에 모니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 삼성전자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알아보기라는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주사율은 모니터가 1초에 몇 번 몇 장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헤르츠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즉 주사율이 60Hz라고 표기된 모니터는 1초에 최대 60장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의 주사율 화면이 높으면 더 많은 장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화면이 그만큼 더 부드럽게 표현된다. 화면 전환이 빠르고 정밀 조준이 필요한 FPS, TPS 장르 게임이라면 보다 더 세밀한 조작이 가능해 게임의 플래시에 더 유리하다. 일반적인 모니터 주사율은 60Hz 정도지만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은 144Hz가 기본이고 최근에는 165 정도를 상향 평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더 높은, 그렇다면 일반 모니터보다 4배 더 높은 주사율을 지닌 240 게이밍 모니터는 어떨까? 삼성전자의 오디세이가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점은요,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240Hz가 사람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60Hz만 되어도 충분하고 그 이상 주사율은 사람 눈에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의 과학자 저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PC 환경의 대부분은 사람이 200Hz 이상을 구별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500Hz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800Hz 이상도 구별하는 사람도 존재했다. 이렇듯이 240 초고사율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주사율이 인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500Hz에 달하는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도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헤르츠 양은 굉장히 높고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사람이 눈이 인식하는 것과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것과 화면에서 나오는 화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어떤 걸 느끼게 되면요, 요런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걸 느끼게 되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멀미를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3D 멀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뭐 다양한 멀미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큰 지금 현재 기기들에서 보통 이렇게 멀미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가만히 있는 화면에서는 좀 덜한데요. 이것이 최근에 적용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VR 기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화면의 헤르츠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 헤르츠, 이 화면에 얼마나 좋은 지금 이제 주사율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멀미가 얼마나 덜 날지 안 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개발해 놨었던 다양한 기술들 중에 가장 떨어지는 기술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니만큼 VR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삼성이 더욱더 높은 게이밍 모니터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했고 그에 따라서 최고 혁신상의 디스플레이에서 받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게 지금 게이밍 모니터를 이번에 어디에서 공개했느냐? 지스타 2022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모니터도 공개하면서 내놓는 모습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지금 현재 QD OLED 모니터 최초 공개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삼성이 지난 6월 출시한 세계 최초 240 지금 현재 게이밍 모니터 4K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도 G8도 전시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게이밍 산업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산업을 키워나가고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VR 기기에 적합할 수 있을 만한 디스플레이 개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죠. 특히나 가장 큰 문제인 지금 이제 해상도와 함께 발열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MS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번에 만났거든요. 11월 15일 날짜로 최근에 방한한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날짜로 만난다. 최근에 이제 만난다. 11월 달에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MS CEO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는 이재용하고 최태원 그리고 김택진과 회동을 진행했었는데 특히나 이 회동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갤럭시로 음악을 틀면 윈도우 PC 재생, 삼성 MS 생태계 융합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융합을 해서 생태계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과거에 2022년도 6월달 보시면 삼성 TV로 MS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도 즐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MS랑 만났냐? 이 MS랑 왜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연결했느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태계를 융합시켰느냐? 내용을 따져보면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MS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이 블리자드라는 기업 여러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유명한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총액 81조 원으로 인수키로 했다. 완벽하게 인수가 합병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독과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현재 MS는 액티비전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 간의 협상은 끝이 났고요. 지금 남은 것은 국가들만의 허가가 남은 상황이죠. 근데 왜 하필 MS가 이처럼 많은 가격을 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을까? 이를 보면 우선 메타버스 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은 MS가 구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구축 중 하나이다. 지금 이제 사티아, 나델라 MS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MS 게이밍 사업 부분 CEO까지 지금 마인크래프트, 헤일로 등과 같은 게임이 지금 이제 게이머가 커뮤니티 메타버스 개념과 유사하다고 봤다. 지금 현재 CEO는 게임은 모든 플랫폼에 걸쳐서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수로 더욱더 거대하고 헌신적인 게임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게임 삼성도 게임에 집착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에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앞서서 보셨듯이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멀미가 아직 많이 나고 문제가 있죠. 아직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비해서 기술력적인 부분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 인터페이스의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이질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멀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멀미도 사람의 뇌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적응을 합니다. 오래 끼고 있으면 적응을 해요. 하지만 이런 멀미를 한 번씩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이겨내고서라도 이 초기 지금 현재 VR, AR 기기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의 중독성, 게임의 재미
이런 것들로 단점을 초기에는 완화시키겠다, 이겨내겠다라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삼성하고 MS하고 만나는 회동, 그리고 삼성이 지금 굳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상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삼성의 행보들, 여태까지 행보들, MS와 자주 만나는 행보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 이유까지 봤을 때 역시나 메타버스 시장이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오면서 매출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팀 쿡, 지금 현재 애플의 이제 CEO죠. 애플 회사도 메타버스를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항상 사람들이 무언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조차 정의할 수 없다고 믿으며, 지금 현재 그들이 가상 세계 안에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는 개념의 경멸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별로 드러내지 않았던 팀 쿡에 대변되는 애플 메타버스 또는 메타가 주도하는 듯한 메타버스에 대한 시각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메타버스가 완벽하게 융합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애플이 바라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잠깐 게임을 즐긴다든가, 잠깐 어떠한 이제 오락을 즐긴다든가 하는데 가장 주요적인 것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VR, AR 기기는 이 이름을 바꿨죠. 메타라는 이름을 뺀 리얼리티 프로라는 지금 현재 제품을 출시하려고 이미 뭘 내놓은 상태냐? 상표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애플이 최소 3개의 AR, VR 헤드셋을 기기를 개발 중이며, 그 첫 번째 기기는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워온 뉴스레이터를 통해서 이같이 보고했다. 뭐 실제 보시면 알다시피 메타버스 자체, 이제 뭐 메타버스 자체를 저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메타버스 자체가 싫다, 안 좋다,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게임 세계에서 잠깐 즐기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방향성을 조금 달리했을 뿐, 큰 방향성 자체, 지금 현재 가상 세계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것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 먹거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 메타버스 이 기기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 출시를 앞서서 MS 헤드셋, 그다음에 이제 OS 리얼리티, OS 마무리 작업에 현재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3년도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운영체제 리얼리티는 개발의 마무리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외신 블룸버그 통신 마크먼 거번이 인용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번은 애플이 지금 현재 애플의 지금 OS 개발이 내부적으로 총 마무리 중이라면서, MS가 아니고 MR이네요. 마무리 중이라면서 내년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준비한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AR, VR 증강현실 모두를 지원하는 MR 헤드셋은 강력한 M2 칩에 구동되며 안쪽과 바깥쪽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와, 전부 다 장착이 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 역시나 이 게임 방안에서 하거나 막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재밌는 제품들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제품을 2023년도 출시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가상 세계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가상 세계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도체가 들기 때문인데요. 서버용 반도체, 그리고 개별적인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삼성이 노리고 있는 시장은 생각보다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버용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준비는 이미 어느 정도 해놨고요. 메모리 반도체 한파, 삼성 SK 돌파구는 서버용 DDR이다라는 내용이 이미 기사 내용을 대놓고 나오고 있죠. 이 DDR5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지금 현재 이 애플이 내놓는 헤드셋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 헤드셋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드셋을 뜯어보고 아마 벤치마크에서 최대한 삼성의 기술로 구현 가능한 것들은 베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VR, AR 기기도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제품을 지켜보시면서 메타버스 시장, 가상세계 시장이 커져가고, 그에 따라서 삼성의 앞으로의 매출의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음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큰 그림을 삼성이 그리고 있다라는
된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느냐? 저는 역시나 이 시기도 내년 초라고 봅니다. 1, 2분기 안에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내년 3월쯤, 변하기 시작하는 3월쯤에 증시가 한번 하락할 때, 이 마지막 하락할 때 삼성전자를 쓸어 담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쓸어 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엄청난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이건 뭐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몇 개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어 담아도 된다라고 7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좋은 수익이 났죠. 삼성전자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 7월달 저가 대비해서 보면 관련된 주식은 77%, 78% 거의 뭐 80%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수익이 정말 적다라고 할 수 없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놀림목이 나왔다가도 또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니까 요 정도도 계속 관심 두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이 지금 우리 뭐 국민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 잘 쓸어 담아 놔도 정말 좋은 수익들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변화 내년 3월 달에 오게 되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시기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솔직히 저는 뭐 6만 원 가격 이하면 원래 뭐 삼성전자야 지금 현재 실적 아무리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싼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6만 원 이하 가격만 그때 당시에 와도 충분히 그 타이밍에 6만 원 가격 이하라면 과감하게 담아 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가격부터 정말 2배에 가까운 수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부터 뭐 잘 잡아서 여러분들께서 뭐 적어도 2, 3년 정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자리는 잡아볼 수 없고 우리가 신의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알 수 없겠지만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잊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태하게 그냥 그냥 기다리자라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되기만한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예측이라는 것이 오만하고 자만한 행위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내 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결국 우리가 최선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승률은 없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 타이밍들도 존재합니다. 그 타이밍들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메꿔가면서 보다도 높은 확률의 잘 타이밍에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별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메타버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년도에 애플이 제품을 출시하면 기대감으로 관련된 주가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자료를 싹 다 정리해서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하나의 자료만 보셔도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뭘 드리냐면요. 무료 지금 현재 아침 1일 추천주 1일 무료 추천주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자료집들을 다들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무료 추천주는 한 단타 여러분 욕심만 부리자면 80% 이상 확률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 드리고 있고요. 무료 아침 시황은 보통 아침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투자하셔야 되는데 한 10분만 보셔도 오늘 시장에 해당 핵심 뉴스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황 꼭 보시고요. 그리고 무료 자료집 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집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그 2차전지 자료집들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2차전지 자료집 이렇게 공직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2차전지 자료집 제가 만든 거죠. 저희 팀이 만든 겁니다.
시장 동향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 이렇게 쭉 구분해서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해놨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메타버스 쪽으로 변경해서 이번 주 주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무료 급등 천주 그리고 일일이 시황들 매일매일 보고 계시고 자료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주말에 올라오는 자료집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 가능하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여러분들께서 다음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